실시간 음성 대화 시스템 구축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웹아웃TC, VAD, 스트리밍 STT와 TTS를 활용하여 2초 이내에 초저지연 실시간 음성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인터럽트 처리부터 엔드-투-엔드 최적화까지 실전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7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아웃TC를 이용한 실시간 음성 통신의 기초를 다지고 VAD 즉 음성 활동 감지를 구현합니다. 그 다음 스트리밍 STT인 위스퍼를 사용한 실시간 음성 인식과 스트리밍 TTS 응답 생성을 배웁니다. 이어서 엔드-투-엔드 지연을 최적화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인터럽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까지 총 6개의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웹아웃TC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웹아웃TC는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없이 실시간으로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음성 AI 챗봇이나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만들 때 필수적인 기술이며 전통적인 HTTP 통신 대비 90% 이상의 지연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핵심 특징은 P2P 연결로 초저지연 전송이 가능하고 자동 코덱 협상으로 오퍼스 코덱을 사용하며 50에서 100ms 이내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웹아웃TC 피어 커넥션을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웃TC 피어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면서 STUN 서버를 설정합니다. STUN 서버는 NAT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 get 미디어로 마이크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에코 캔설레이션은 에코를 제거하고 노이즈 서프레션은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샘플레이를 16000Hz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음성 인식 모델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get 트랙스로 오디오 트랙을 가져와 피어 커넥션에 추가하면 실시간 음성 전송이 시작됩니다. 웹아웃TC의 핵심 구성 요소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UN 서버는 NIT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주소를 탐색합니다. 마치 우체국이 주소를 찾아주는 것처럼 작동하죠. 하지만 STUN만으로는 약 15에서 20%의 사용자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방화벽 뒤에 있기 때문에 TURN 서버가 필요합니다. 또한 16kHz 샘플링은 음성 인식 모델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데이터 크기를 3분의 1로 줄여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합니다. 에코 캔슬레이션과 노이즈 제거 기능도 깨끗한 음성 전송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웹아웃TC에서 STUN 서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암호화된 음성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전송하는 중계 서버. 2번, NAT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공인 IP 주소를 찾아주는 서버. 3번, 음성 코덱을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트랜스코딩 서버. 4번, P2P 연결이 실패했을 때 데이터를 중계하는 백업 서버. 생각해보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NAT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공인 IP 주소를 찾아주는 서버가 맞습니다. STUN 서버는 NAT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공인 IP 주소와 포트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체국이 주소를 찾아주는 것처럼 STUN 서버가 네트워크 상의 실제 위치를 알려주어 P2P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고로 데이터를 중계하는 것은 TURN 서버의 역할이며 STUN은 단지 주소 정보만 제공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웹아웃TC에서 샘플레이를 16000Hz로 설정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브라우저의 기본 샘플링 레이트가 16kHz이기 때문에. 2번, 음성 인식 모델인 위스퍼 등이 16kHz를 선호하기 때문에. 3번, 네트워크 대역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4번, 에코 캔슬레이션이 16kHz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음성 인식 모델인 위스퍼 등이 16kHz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샘펠레이드를 16,000Hz로 설정하는 이유는 음성 인식 모델이 16kHz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이는 음성 인식의 정확도와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16kHz는 인간의 음성 주파수 대역을 충분히 커버하면서도 처리 효율성을 보장하는 표준 샘플링 레이트입니다. 물론 네트워크 대역폭 절감 효과도 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음성 인식 모델의 최적화입니다. 이제 VAD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말하지 않는데도 계속 음성 데이터가 전송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STT API는 대부분 처리한 오디오 시간만큼 과금되기 때문에 침묵이나 노이즈까지 전송하면 비용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VAD를 사용하면 STT 비용을 60에서 80% 절감할 수 있고 네트워크 사용량도 60에서 8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부하도 대폭 감소하여 더 많은 사용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일로 VAD를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키 0123 VAD 라이브러리에서 MicVAD를 임포트합니다. MicVAD 객체를 생성할 때 3가지 핵심 콜백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 안스피치 스타트는 사용자가 말하기 시작할 때 호출되어 녹음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안스피챈드는 사용자가 말을 멈추면 지금까지 수집된 음성 데이터를 STT API로 전송합니다. 세 번째, 안VAD 미스파이어는 짧은 노이즈를 감지했을 때 호출되어 불필요한 처리를 방지합니다. 파라미터로는 파저티브 스피치 스레셜드를 0.8로 설정하여 확실한 음성만 인정하고 민 스피치 프레임즈를 5로 설정하여 약 150m초 이상 지속되는 소리만 음성으로 판단합니다. 프리 스피치 패드 프레임즈는 10으로 설정하여 음성 시작 직전 300m초를 포함시켜 첫 음절이 잘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일로 VAD는 ONNX 런타임으로 브라우저에서 직접 실행되며 99% 이상의 정확도로 음성과 비음성을 구분합니다. VAD 파라미터 튜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저티브 스피치 스레셜드는 음성 판정 임계값으로 0.0에서 1.0 사이의 값입니다.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는 0.8에서 0.9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판정하고 카페나 거리처럼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0.6에서 0.7로 낮춰 민감도를 높입니다. 프리스피치 패드 프레임즈는 사용자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성 시작으로 판정되기 직전 몇 프레임을 함께 포함시킵니다. 10으로 설정하면 약 300m초 전부터의 오디오를 포함하여 단영하세요의 잔 부분이 잘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일로 VAD는 CPU 사용률이 5% 미만으로 매우 가볍게 동작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VAD, 즉 보이스 액티버티 디텍션에서 스피치 프라버빌러티 스레셜드를 0.5로 설정했을 때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음성 신호가 전체 오디오의 50% 이상일 때만 음성으로 판단. 두 번, 모델이 50% 이상의 확률로 음성이라고 판단할 때 음성으로 인식. 세 번, 음성의 볼륨이 최대치의 50% 이상일 때 활성화. 네 번, 50m초 이상 지속되는 소리만 음성으로 판단.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이 50% 이상의 확률로 음성이라고 판단할 때 음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피치 프라버빌러티 스레셜드는 VAD 모델이 음성일 확률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출력할 때 그 확률이 임계값 0.5 이상일 경우에만 음성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델이 50% 이상의 확률로 음성이라고 판단할 때 음성으로 인식하며 이는 펄스 파저티브, 즉 잡음을 음성으로 오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제 스트리밍 STT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STT는 사용자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변환을 시작합니다. 긴 문장의 경우 2에서 3초를 기다렸다가 변환이 시작되므로 STT 변환, LLM 답변 생성, TTS 음성 변환을 모두 합치면 전체 과정에서 5에서 10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입니다. 스트리밍 STT는 말하는 동시에 단어 하나하나가 텍스트로 변환되므로 전체 지연 시간을 80에서 9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첫 단어는 1초 이내에 획득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결과를 반환하여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위스퍼 스트리밍을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웹사키트를 사용하여 오픈AI의 위스퍼 API에 연결합니다. 연결이 열리면 모델을 위스퍼-1로 설정하고 언어를 한국어로 고정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리스판스 포맷은 JSON으로 설정하고 타임스탬프 그래뉴얼리티즈를 워드로 설정하여 단어별 타임스탬프를 받습니다. 그 다음 VAD에서 감지된 오디오를 100에서 200m초 단위의 청크로 나누어 전송합니다. 16kHz, 16비트 PCM 형식으로 변환하여 바이너리 데이터로 전송합니다. 안메시지 핸들러에서는 두 종류의 결과를 받습니다. 이즈 파이너리 펄스인 중간 결과는 사용자가 말하는 동안 계속 업데이트되는 임시 텍스트이며 이즈 파이너리 트루인 최종 결과는 사용자가 문장을 완성했거나 잠시 멈췄을 때 반환됩니다. 중간 결과는 UI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최종 결과는 LLM으로 전달하여 AI 응답 생성을 시작합니다. 스트리밍 STT의 중간 결과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즈 파이너리 펄스인 중간 결과는 사용자가 말하는 동안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에서 보늘날로, 오늘 날씨로 점진적으로 완성되며 이를 화면에 표시하면 사용자가 음성이 잘 인식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간 결과는 자주 바뀌므로 UI 업데이트를 50ml초마다 한 번씩만 하는 스라텔 처리를 하면 렌더링 부하를 80% 줄이면서도 실시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웹사키트이 끊기면 자동 재연결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송한 오디오 청크부터 다시 전송하여 사용자가 말한 내용이 중간에 누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스트리밍 STT 시스템에서 중간 결과, 즉 인터미디어 리절트를 처리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번, 최종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처리 과정. 두 번,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UX를 개선. 세 번, 네트워크 패킷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데이터. 네 번, 음성 인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UX를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트리밍 STT에서 중간 결과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말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인식되는 텍스트를 보여줌으로써 시스템이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응답 대기 시간을 체감적으로 줄여줍니다. 이것이 실시간 대화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UX 요소입니다. 이제 스트리밍 TTS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LLM이 긴 답변을 완전히 생성할 때까지 5에서 10초를 기다린 후 그걸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데 2에서 3초가 더 걸린다면 총 7에서 13초를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긴 대기 시간은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스트리밍 TTS는 LLM이 답변을 생성하는 동시에 완성된 부분부터 즉시 음성으로 변환하여 재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응답 시간을 1에서 2초로 단축할 수 있고 문장 단위로 실시간 변환하여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TTS를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싱 제너레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들을 추출합니다. 각 문장마다 신서사이즈 스피치 함수로 음성을 생성하고 일드로 오디오 청크를 반환합니다. 포어웨이 루프로 각 청크를 받아서 오디오 큐에 추가하고 재생 중이 아니면 즉시 재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장의 음성이 생성되는 즉시 재생이 시작되므로 사용자가 체감하는 첫 응답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오디오 큐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성된 오디오 청크를 큐에 추가하고 재생이 끝나면 다음 청크를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최소 2에서 3개의 청크를 버퍼링하여 끊김없는 재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 중에도 새로운 청크가 계속 추가되므로 LLM이 답변을 생성하는 동안에도 이미 생성된 부분이 재생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사람이 생각하면서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스트리밍 TTS 시스템에서 오디오 청를 생성하여 즉시 전송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TTS 방식 대비 가지는 주요 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번, 최종 오디오 품질이 더 높아진다. 2번, 전체 음성 생성 시간이 단축된다. 3번, 사용자가 체감하는 첫 응답 시간이 단축된다. 4번,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이 감소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용자가 체감하는 첫 응답 시간이 단축된다가 맞습니다. 스트리밍 TTS의 핵심 이점은 전체 텍스트가 음성으로 변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성되는 즉시 청 단위로 전송하여 재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TTFB, 즉 Time to First Byte를 크게 줄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첫 응답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전체 생성 시간 자체는 비슷하지만 사용자는 즉시 응답을 듣기 시작하므로 대기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실시간 대화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UX 요소입니다. 이제 엔드-투-엔드 최적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지연 시간을 2초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브사키트를 사용하여 양방향 실시간 통신을 구현합니다. HTTP 요청 응답 방식과 달리 웹사키트는 연결을 유지하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GPU를 활용하여 STT와 TTS 추론을 가속화합니다. CPU 대비 5배에서 10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모델을 사전 로딩하여 콜드 스타트를 방지합니다. 사용자가 첫 요청을 보낼 때 모델을 로딩하면 2에서 3초가 추가로 소요되므로 앱 시작 시 미리 로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 단위 스트리밍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를 100에서 200m초 단위로 나누어 처리하고 LLM 응답도 스트리밍으로 받아 문장 단위로 즉시 TTS를 시작합니다. 각 단계의 지연을 최소화하여 전체 파이프라인이 2초 이내에 완료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오늘 날씨 알려줘라고 말하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0.5초 내에 인식하고 전체 문장을 1초 내에 완성하며 LLM 응답을 0.5초 내에 시작하고 첫 음성 출력을 0.5초 내에 재생하여 총 2.5초 정도면 전체 과정이 완료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실시간 음성대화 시스템에서 엔드-투-엔드 지연을 2초 이내로 최적화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전략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우브사키트 사용, GPU 추론, 청 단위 처리, 사전 워밍업. 2번, HTTP 사용, CPU 최적화, 전체 문장 처리, 동적 로딩. 3번, REST API 사용, 메모리 캐싱, 배치 처리, 레이지 초기화. 4번, 지아어 PC 사용, 분산 처리, 비동기 큐, CDN 캐싱.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웹사키트 사용, GPU 추론, 청 단위 처리, 사전 워밍업이 맞습니다. 엔드-투-엔드 최적화 전략은 웹사키트를 통한 양방향 실시간 통신, GPU를 활용한 빠른 추론, 청 단위의 스트리밍 처리, 그리고 모델 사전 로딩, 즉 워밍업입니다. 이 조합이 2초 이내의 초저지연을 달성하는 핵심입니다. HTTP나 REST API는 실시간 양방향 통신에 적합하지 않으며 전체 문장 처리나 배치 처리는 지연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인터럽트 처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AI 응답 중간에 말을 시작하면 즉시 감지하여 현재 재생 중인 음성을 중단하고 새로운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 수 있듯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는 인터럽트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VAD로 사용자의 음성을 즉시 감지하고 진행 중인 TTS 생성을 중단하며 현재 재생 중인 오디오를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럽트 처리 순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VAD가 사용자의 음성 활동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인터럽트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행 중인 TTS 생성을 즉시 중단합니다.
새로운 음성을 계속 생성하는 것은 리소스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 재생 중인 오디오를 멈춥니다. 사용자가 말하는데 AI가 계속 말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넷째, 백엔드의 LLM 응답 생성을 취소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여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인터럽트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AI 응답 중간에 말을 시작했을 때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VAD 감지, TTS 중단, 오디오 재생 중지, LLM 응답 취소, 새 요청 처리. 2번, 오디오 재생 중지, VAD 감지, LLM 응답 취소, TTS 중단, 새 요청 처리. 3번, LLM 응답 취소, TTS 중단, VAD 감지, 오디오 재생 중지, 새 요청 처리. 4번, TTS 중단, 오디오 재생 중지, VAD 감지, 새 요청 처리, LLM 응답 취소.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VAD 감지, TTS 중단, 오디오 재생 중지, LLM 응답 취소, 새 요청 처리가 맞습니다. 인터럽트 처리의 올바른 순서는 먼저 VAD로 사용자의 음성 활동을 감지하고 즉시 진행 중인 TTS 생성을 중단하며 현재 재생 중인 오디오를 멈추고 백엔드의 LLM 응답 생성을 취소한 후 새로운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VAD 감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인터럽트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구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TURN 서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약 15에서 20%의 사용자는 엄격한 방화벽 뒤에 있어 STUN만으로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카턴 같은 오픈소스 TURN 서버를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 커넥션 스테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디스커넥티드나 페일드 상태에서 자동 재연결을 구현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전환, 즉 WiFi와 LTE 간 전환이 빈번하므로 재연결 로직이 필수입니다. 게트스태츠 API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지연 시간, 패킷 손실률, 지터를 모니터링하면 네트워크 품질을 사용자에게 표시하거나 자동으로 품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음성 대화 시스템 구축의 핵심 개념을 학습하셨습니다. 웹아웃TC로 초저지연 음성 통신을 구현하고 VAD로 비용을 절감하며 스트리밍 STT와 TTS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고 엔드투엔드 최적화로 2초 이내의 응답 시간을 달성하고 인터럽트 처리로 실제 대화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고품질의 실시간 음성 대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